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12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길바닥에 쓰러져 있네. 술 취했나 봐. 신경 쓰지 마. 괜히 엮이면 귀찮아져. 빨리 가자. 하얀 입김이 골목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작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던 12살 소녀 민지가 골목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수레에는 하루 종일 모은 골판지와 신문지가 고단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고 해진 코트를 입은 채 미동도 없이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손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자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지? 집이 어디지? 민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어르신이 계속 길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얼어 죽어요. 하지만 민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민지는 주머니 속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모은 돈과 할머니가 간식 사 먹으라며 쥐어주신 용돈까지 전부 합쳐 정확히 10,000원. 오늘 저녁 할머니와 함께 먹을 찬거리를 사려던 소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파랗게 변한 입술을 보자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이리 좀 와주세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병원까지 좀 부탁드려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꼬마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할아버지는 가족이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노인을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지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차가운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는지 노인은 희미하게 민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정확히 9,800원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택시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낯선 노인을 위해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나으시면 돼요. 그 순간 기사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병원 직원들이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고 민지는 텅 빈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는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게 될지를 말입니다. 민지가 텅 빈 손수레를 끌고 돌아간 곳은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쪽방촌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고 천장에서는 습기 때문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지와 할머니가 사는 3평 남짓한 작은 방. 문을 열자 할머니 정화씨가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머, 우리 민지 왔구나. 오늘은 어땠니? 많이 춥지 않았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민지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민지의 텅 빈 주머니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번 돈은 어디 갔니? 폐지도 그냥 가져왔네. 민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부터 자신의 전 재산으로 택시를 태워 병원에 모셔다 드린 일까지. 할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민지의 착한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지, 참 착한 일 했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어? 하얀 머리에 키가 좀 크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민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할머니 반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뜨개질하던 손이 멈췄고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며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였습니다. 네, 정말 똑같았어요. 은반지에 조그만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확실하니? 똑같은 반지였어.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방 한구석의 낡은 장롱으로 다가가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의 첫사랑 준호 씨란다. 민지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오늘 제가 도와드린 할아버지랑 정말 닮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 박준호.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린 손녀가 45년간 끊어졌던 운명의 끈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할머니는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텅 빈 배보다 45년 전의 기억으로 더욱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민지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아득한 1979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살의 정화는 서울의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맏아들이 바로 명문대생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다른 도련님들과 달랐습니다. 하인에게도 늘 정중했고 그를 모르는 정화에게 밤마다 몰래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여름밤 준호는 작은 하트가 새겨진 똑같은 은반지 2개를 가져와 하나를 정화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정화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언젠가 꼭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 여름은 꿈처럼 행복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준호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정화를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반지 절대 빼지 마. 다음 생에서라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정화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남편과 딸을 사고로 모두 잃고 어린 손녀 민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민지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준호에 대한 그리움은 45년이 지나도록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할머니는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이 이 작은 손녀의 선행을 통해 정말로 이루어지려는 걸까요? 한편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 박준호는 다행히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 박성민에게 연락했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놀랍게도 택시기사는 그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택시비는 물론 병원비까지 대신 내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네요. 그러게 말이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준호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5년 전 사랑하는 정화와 나누었던 약속의 증표. 오늘 일어난 이 작은 기적이 어쩌면 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는 예감에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 성민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민지가 사는 곳이 쪽방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의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썼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민은 택시기사와 함께 직접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2층 끝방. 문을 두드리자 초췌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정화였습니다. 어제 민지가 도와준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성민은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끼고 있던 반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은 하트가 새겨진 은반지.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오신 반지입니다. 성민은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첫사랑의 이름이 정화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할머님 성함이 정화이신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45년간 끊어졌던 인연이 바로 눈앞에서 기적처럼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바로 정화 할머님이셨습니다. 민지의 작은 선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5년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성민의 차를 타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크고 아름다운 집. 현관문이 열리고 하얀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화야. 준호 씨.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의 증표, 똑같은 은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영화 같아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민지의 순수한 한마디에 무거운 정적을 깨고 모두가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자신과 정화를 다시 만나게 해준 어린 천사,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후 민지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민의 회사에서는 민지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선행은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택시기사는 1만 원의 기적 봉사단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따뜻한 봄날 준호와 정화는 45년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꽃을 뿌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쪽방촌의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민지에게는 이제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든든한 삼촌까지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지의 1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작은 선의가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마치 민지가 나누었던 온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